나만의 플립 꾸미기. 짠! 와우.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플립을 이제 사용한 지가 벌써 3주가 됐대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5 실사용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한 갤럭시 Z 플립 5 어떤 느낌이었을지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렛츠고! 자, 일단은 이번 갤럭시 Z 플립 5는 이렇게 커버 화면이 3.5인치로 확실히 커지면서 이 커버 화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커버 화면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커버 화면만으로 진짜 제가 여기다가 막 테이프 붙여놓고 하루 종일 커버 화면만으로 사용했을 때 어땠을까까지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그 영상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영상 안 보고 커버 화면 쓰시는 분들은 커버 화면을 절반도 못 쓰고 있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커버 화면에다가 지문인식 잠금을 등록해 놓으면 이렇게 열었을 때 카카오톡도 보시면 내용을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나만 지문 인식을 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뭐 알림, 주식, 타이머, 각가지 위젯들도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핀치를 해가지고 원하는 화면으로 바로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군락 기능을 이용하면 진짜 그냥 핸드폰에 있는 거의 모든 앱을 커버 화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커버 화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진 것과는 별개로 커버 화면을 좀 사용하다 보면 확실히 쉽게 뜨끈뜨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열어서 사용할 때는 그 정도로 발열이 있진 않았거든요. 진짜 제가 이 커버 화면으로 뭐 밖에서 사진도 찍고 브이로그도 찍고 해봤는데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밖에서 진짜 브이로그 한 5분만 찍어도 이 커버 화면 쪽이 확실히 발열이 잘 오르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버 화면을 뭐 유용하게 자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사용하실 때 약간 열감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커버 화면으로 사진 찍을 때 여러분이 설정을 잘 모르고 그냥 기본 모드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사진이 약간 정사각형도 아닌 것이 살짝 가로로 조금 긴 비율?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 화살표 모양이 있거든요. 여기를 내려가지고 비율도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션 포토를 끄거나 켜거나도 하실 수 있고 타이머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를 맞춰놓고 얘는 또 이렇게 프리스탑 힌지잖아요. 그래서 삼각대 없이도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도 길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거나 어디 난간이나 의자 같은 데 올려놓고 여러 명이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기에 편하더라고요. 이런 장점이 있었고 아무래도 확실히 커버 화면이 커졌다 보니까 사진 모니터링 하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후면 셀카를 좀 많이 찍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후면 카메라가 약간 광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기본 비율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뭔가 조금 가분수처럼 살짝 얼굴이 커 보이는 사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플립 커버 화면으로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는 걸 추천드리냐면 배율을 살짝 높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두 손가락으로 샥 늘려주면 이렇게 배율이 올라가거든요. 한 1.4배 정도 배율로 해서 딱 들어맞게 이렇게 찍으면 조금 더 예쁘게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 되게 예쁜 셀카랑 내 데일리 룩 같은 것도 굉장히 편하게 셀프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확실히 이번 플립은 뭔가 자기를 엄청 표현하고 싶어하는 젊은 층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말고 동영상도 제가 굉장히 많이 찍어봤는데요. 브이로그용 카메라 대신에 그냥 플립 5를 좀 하나 들고 다닐까?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도 커버 화면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요. 너무 예쁘게 나오죠? 이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들고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흔들림이 생각보다 적어요. 이게 확실히
확실히 이번에 카메라 스펙 자체는 전작하고 동일하지만 이게 처리하는 엔진이 달라져서 그런지 흔들림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화면도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화사하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캐논 브이로그 카메라 정도의 색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화사하고 약간 형광기 도는 굉장히 예쁜 색감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뻗고 다니는 게 좀 민망스럽다 하면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접어서도 셀카봉 꽂을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당연하게도 접어서도 이렇게 셀카봉 쓸 수 있고 그냥 진짜 화면이 요만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묵직하다는 거. 근데 뭐 카메라들도 다 이 정도 무게 하니까 제 생각에 브이로그용 폰카로는 진짜 어떤 폰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갤럭시 S23 울트라도 브이로그용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화질이 너무 좋고 색감도 예쁘고 그 전면 카메라로 찍어도 워낙 이제 잘 나오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플립은 후면 카메라를 그냥 전면 카메라처럼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셀피로 브이로그를 주로 찍으시는 분들은 진짜 플립만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줌을 0.5배 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광각스럽게 뒤에 좀 배경 많이 보이게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나는 좀 광각이 싫다, 더 그냥 타이트한 게 좋다, 그냥 1배 줌으로 당겨서 찍으면 내 얼굴을 강조해서 찍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플립으로 브이로그 찍으실 때 여러분 절대 이 설정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어서 카메라를 들어가 보시면 이 동영상 모드에서 요 요술봉 모양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눌러보시면 필터도 적용할 수 있고 얼굴 요걸 누르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피부 부드럽게를 적용을 하면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한 피부가 돼요. 저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잡티가 하나도 없는 피부는 아니거든요. 제가 막 그렇게까지 잡티가 하나도 없는 피부는 아니거든요. 저도 좀 많이 피곤해 이렇게 찌든 그런 피부 상태일 때가 있는데 너무너무 피부가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요즘 브이로그 카메라들 피부 보정 다 해주잖아요. 그 기능 때문에 브이로그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플립 쓰셔도 됩니다. 제가 그 정도로 브이로그 촬영에 너무 만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단점! 최대 용량이 너무 조금 제한적이에요. 256GB나 512GB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평소에 사진 많이 찍고 영상 계속 찍고 하다 보면 510이 진짜 금방 다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들은 다 외장 스토리지를 지원했거든요. 그때가 막 그리워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플립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커버 화면에 지문이 많이 묻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자마자 커버 화면에 지문 방지 필름을 붙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짝반짝하죠? 지문 방지 필름 전혀 붙이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시면 이렇게 커버 화면이 엄청 잘 보호가 될 만큼 쏙 들어가 있게 겉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굳이 지문이 엄청 막 신경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케이스를 안 끼운 상태로 쓰면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너무 당연하게도 커버하면 지문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카메라가 커버화면보다 올라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카메라에 손이 스쳐요. 그래서 촬영할 때마다 끼꼭 닦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제가 건성이라서 이걸 공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손에 기름기나 땀이 많으신 분들은 좀 지문이 많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뭐 지문 방지 필름을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올라오는 케이스 쓰시면 좀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다른 것보다 커버 화면으로 삼성페이 쓸 때 조금 이게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케이스를 안 씌우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케이스가 조금 올라와 있다 보니까 가장자리에서 올려야 된다는 거. 이게 또 안 먹힐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이봐. 저도 그래서 원래 플립 4까지는 삼성페이 쓸 때 보통 커버 화면으로 잘 안 쓰고 그냥 펼쳐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플립 5에서는 화면을 굳이 열고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꺼진 화면에서 쓱 올리면
켜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게 삼성페이 쓸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바로 지문 인식해서 갖다 대면 끝납니다. 그리고 사용해 봤을 때 가장 결정적인 거 예쁩니다. 이게 그냥 케이스 없이 봐도 예쁘지만 케이스까지 같이 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유심히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커버 화면에 GIF를 넣으면 또 너무 귀엽고 예뻐요. 짜자자자자자자! 이런 또 재미가 있거든요. 커버 화면을 길게 눌러가지고 여기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막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누른 상태에서 열어보시면은 이제 다른 것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 아이콘 표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시계 디자인도 막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 취향대로 바꿀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설정에서 커버 화면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새로 추가하기를 눌러가지고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다운받아 놓은 GIF를 커버 화면으로 설정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 친구들도 플립5를 요즘 많이 쓴대요. 근데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단점을 크게 못 느끼겠다. 그리고 그냥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한 얼굴로 자기네 플립 커버 화면을 이렇게 켜서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플립 가지고 계시다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은근하게 커버 화면 자랑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카메라는 스펙상 전작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찍어보니까 결과물에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너무 의외로. 특히 이렇게 멀리서 찍은 사진들에서 확실한 차이가 보였는데요.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배율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서 보시면 플립4보다 플립5로 찍은 사진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색감도 엄청 화사하고 특히 음식 사진 찍으면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카메라는 어떻게 1년이나 지났는데 전작하고 차이가 없냐? 아쉬운 점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스펙은 그대로지만 결과물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 굿! 다만 그래도 카메라에서 여전히 아쉬운 점은 바로 플립5 역시 후면 인물 사진 촬영은 딱 1배 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아마 망원 카메라가 없어서일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인물 모드로 줌을 넣어서 찍으면 또 그게 그렇게 기가 막히거든요. 특히 음식 사진이나 물건 사진 찍을 때 한 2배 인물 사진으로 찍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AP가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갤럭시 전용 칩셋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전작에 비해서 성능이 좀 더 향상이 됐다는 거. 사진이나 동영상 저조도 촬영 시에 처리하는 것도 다 달라지고 멀리서 찍었을 때 디테일한 부분들 처리하는 거에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진, 영상 결과물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다는 점. 다만 이제 인물을 그냥 후면 카메라로 찍고 나서 줌을 넣고 싶다. 그러면 기본 카메라로 줌을 넣어서 찍은 다음에 이 앨범에서 점 3개를 누르시면 인물 사진 효과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음식이나 물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 아쉬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플렉스인지가 적용이 돼가지고 닫았을 때 이렇게 틈 없이 딱 닫히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면 닫았을 때 여전히 조금 두께가 좀 도톰합니다. 그리고 케이스까지 끼우면 더 도톰해지고요. 무게도 전작하고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플립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 무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배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배터리는 전작과 동일하게 3700mAh, 유선 충전 25W까지 지원하고요. 무선 충전은 15W까지 지원합니다. 저는 완충 상태에서 다 쓸 때까지 약 한 14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이게 여행 다니면서 사진, 영상 조금씩 계속 찍고 지도 계속 보고 이러면서 쓴 거라서 보통 아마 카톡하고 막 유튜브 보고 노래 듣고 이런 거랑 비슷할 거예요. 솔직히 프로세서 업데이트로 인해서 사용 시간이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냥 제 체감상으로는 사용 시간이 막 전작에 비해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났다.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거 말고도 이제 플립4에서는 배터리 2개를 그냥 접착제로 붙였었는데 플립5는 풀탭을 사용해서 수리가 좀 더 쉬워졌다는 점도 있고요. 먼 길 나가시거나 여행 가시거나 할 때는 보조 배터리는 챙겨야 되는 정도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힌지가 플렉스 힌지로 바뀌었는데도 역시 동일하게 IPX 8등급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막 노래 틀어놓고 옆에 세워놓고 물방울이 막 튀는데도 멀쩡해요. 그리고 내구성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이미 2번 정도 떨어뜨렸는데 이게 운이 좋아서인지 케이스가 튼튼해서인지 아주 그냥 멀쩡합니다. 망가지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이 아주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랑 플립 5를 접는 테스트를 비교한 걸 봤는데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는 12만 6천여 번 정도 접으니까 고장이 나버렸는데 플립 5는 40만 회를 넘겨야만 제품이 고장났다고 하죠. 그만큼 일단 내구성은 이제 진짜 손톱 자국 걱정하던 그런 몇 년 전이랑은 상황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막 긁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화면 주름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첫 인상 말씀드릴 때 주름이 체감상 좀 더 깊게 느껴지는 거는 4. 근데 약간 좀 더 넓으면서 좀 더 얕게 느껴지는 거는 5. 그래서 막 주름이 엄청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건 아닌데 살짝 더 올라왔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제가 쓰던 아이폰 14 프로랑 비교를 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리가 더 풍성하게 들리는 건 플립 5 쪽인데 아이폰은 약간 소리가 둥글둥글하게 나고 플립 5는 조금 소리를 막 키우다 보면은 고음 부분이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긴 해요. 제가 느끼기엔 아이폰이 좀 더 깔끔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얘도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영상 보실 때나 음악 들을 때 전혀 문제 없이 쓸 수 있어요. 사실 이 플립 5를 두고는 이게 아무래도 커버 화면이 더 커져서 그런지 굳이 왜 접어서 쓰느냐 이런 말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스마트폰 시리즈 중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실사용자들이 워낙 이제 즐겁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접어야 되냐? 라는 문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앞으로의 미래의 다른 시도들을 위해서 거쳐나가는 과정이다. 이거를 떠나서도 이미 소비자들이 즐겁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기서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전자기기, 특히 스마트폰은 성능이 다가 아니라는 거. 물론 성능을 최우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스마트폰도 결국 소비재라는 거. 소비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는 거. 그런 점에 있어서 플립 5는 단점도 있겠지만 확실한 장점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중국 폴더블 스마트폰들이 진짜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부러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제가 사용해봤을 때 중국 폴더블 스마트폰들도 너무 열심히 쫓아오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완성도 면에서는 그리고 내구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삼성이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서는 우위를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삼성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도 있을 거고 특히 플립 5는 이번에 워낙 이제 좋은 업그레이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서는 그냥 좀 한 템포 쉬어가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시리즈에서는 또 어떤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실사용해보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다음 시리즈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점들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잘 읽어볼게요. 다만 이번 폴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폴드 리뷰는 다음 시간에 가져오도록 할게요. 영상 유용하게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 빠이!